네, 안녕하세요. 예제로 배우는 C 프로그래밍 강의를 진행하는 김은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C 프로그래밍을 예제를 실습을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고 어떤 부분들을 배울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이제 첫 번째 차시이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하기 그리고 변수라는 것의 개념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류를 알아보고 저희가 앞으로 이제 계속 진행되는 수업에서 확인할 팝 퀴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1차시를 진행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으로는 printf와 scanf 함수 사용하기, 그리고 인티저, 플롯, 차 변수의 선언 및 초기화 방법을 알아보고 출력 서식 문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수를 선언하실 때에는 변수의 선언 규칙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간략하게 알아보고 실습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저희 강의는 실습을 기반으로 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론 설명은 거의 없고 실습을 실제로 풀어보면서 각 부분의 주석, 설명문을 달면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다 하고 설명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변수 선언 규칙은요, 이제 변수라는 거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변하는 숫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값을 바뀔 수 있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담아놓은 값이 어떤 형식의 출력 방식을 따르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첫 번째 여기 이쪽에 보시면 자료형, 여기서는 정수인지 실수인지 혹은 문자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뤄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변수의 이름을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정한 다음에 선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변수를 사용하겠다라고 알려주는 건데 선언을 할 때 초기 값이라고 여기 지금 1이라고 여기 넣어줬는데 1처럼 초기에 어떤 값으로 정해놓는 그 값을 정해줘도 괜찮고요. 아니면 값이 없이 변수명까지만 선언을 하고 그 아랫줄이나 다른 곳에서 값을 넣어주는 방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변수를 선언할 때, 변수뿐만이 아니라 함수를 선언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영어나 숫자 그리고 언더바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글의 경우는 보통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모두 오류가 발생하고요. 띄어쓰기도 언더바로 대체해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특수문자는 언더바를 제외한 다른 특수문자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언더바 외에 다른 특수문자 사용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글자는 반드시 영어로 시작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글자를 숫자로, 이제 학번 같은 거 사용하실 때 숫자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첫 번째 글자에 아무 알파벳이 없이 숫자로 시작하게 되면 이것 또한 오류로 인식될 수 있으니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특수문자로 시작하는 것도 안 되고 반드시 처음에는 영어로 시작할 수 있도록 알파벳을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문자와 소문자가 구분이 명확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저희가 대문자 ABC와 소문자 ABC는 아예 다른 문자로 컴퓨터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저희의 생각에는 같은 알파벳이지만 컴퓨터에서는 실제 다르게 동작을 한다. 이 점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약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배우면서 계속 알아볼 텐데 정해져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어들은 이름으로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내가 변수의 이름을 정했는데 그 변수 이름이 글씨 색깔이 달라져서 표시가 됐다. 그 얘기는 예약어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단어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글씨 색깔이 달라졌더라면 예약어구나. 이거는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이제 변수와 비교되는 상수라는 개념이 조금 나왔는데요. 이 상수 같은 경우는 저장된 값으로 변경을 할 수 없이 처음에 정해주는 값을 계속 유지하는 데이터를 저희가 상수라고 얘기하고 상황에 따라서 상수와 변수를 적절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실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저희 과목의 특징은 실습 문제를 통한 개념 설명이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라던가 조금 부수적인 부분들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거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사이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붙어있는 사이트로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글로 검색을 해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해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메뉴로 들어가셔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 커뮤니티 부분에 있는 무료 다운로드를 선택을 해서 다운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별한 설치 과정은 없는데요. 다운을 받으시면은 이제 진행 중에 이런 팝업 창이 하나가 뜨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이제 C++를 사용한 데스크톱 개발이라는 부분에 체크를 해주셔야 저희가 앞으로 쓰게 될 C 언어의 라이브러리라던가 기능들을 잘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 데스크탑 및 모바일 항목에 있는 C++를 사용한 데스크톱 개발 항목을 체크를 한 다음에 경로 설정해 주시고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설치 버튼 눌러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치가 다 되면은 이렇게 작은 팝업 창이 하나가 뜰 텐데요. 처음에 로그인 화면이 만약에 뜬다면 로그인을 하셔도 괜찮고 나중에 로그인이라는 메뉴를 선택해서 로그인하지 않고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단위로 소스를 관리하게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공책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기간마다 내가 만들어줬던 프로젝트들이 왼쪽에 표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빈 프로젝트로 생성을 합니다. 다른 시작 파일이 제공되지 않는 상태로 저희가 파일을 만들어서 빈 프로젝트 다음 선택하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보통 영어를 추천을 드립니다. 한글이 들어갔을 때 오류가 나는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영어로 선택해 주시고요. 위치 설정이 필요하시면 여기 위치 옆에 점점점 부분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른 다음에 원하는 위치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솔루션 이름은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이름과 동일하게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 변경해 주실 필요 없이 프로젝트 이름과 위치 이렇게 두 가지 선택이 되셨다면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이제 이런 화면에서 프로젝트 생성을만 된 상태로 약간 뭔가 비어있는 듯한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솔루션 탐색기 부분에 보시면 외부 종속성 좀 크게 보겠습니다. 이 솔루션 탐색기 오른쪽에 있었던 보시면 이제 맨 위에는 프로젝트 이름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희는 소스 파일 부분에다가 보통 이제 코드를 많이 작성을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일단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요. 이 소스 파일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추가 그리고 새 항목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작은 팝업 창이 하나가 뜹니다. 이렇게 어떤 항목에 어떤 거를 만들 건지를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되고요. 저희는 C++ 파일이고 뒤에 .cpp라고 붙어 있지만 항목은 우선 요거를 선택을 해주고요. 대신에 제목에서 .c라고 저희는 C 언어를 할 거기 때문에 .c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목 .c라고 해놨는데요. 보통은 이제 메인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는 main.c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설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추가 선택을 하셔가지고 추가를 하면 이 소스 파일 하단에 이렇게 파일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아이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콘에 보시면 C라고 되어 있는데 C++ 언어 같은 경우는 아이콘이 조금 다르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 만들었다면 이 파일의 이름 수정이
당연히 가능하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름 바꾸기 등의 메뉴로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실습 프로그램으로 이동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파일 만드는 것부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파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추가, 새 항목 선택하시고요. 이름을 main.c라고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이렇게 흰 도화지 같은 부분이 생기고요. 여기 위에 탭에는 파일의 제목이 뜹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첫 번째 줄, 어떤 거, 여기 몇 번째 줄인지가 계속 이후로 뜨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샵 include std.h라는 표준 입출력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해줄 텐데요. 스탠다드 input, output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st와 d 그리고 io를 줄여서 의미를 하고 있고요. 이게 있어야지만 입력을 받고 그리고 출력을 해줄 수 있는 기능들을 저희가 무리 없이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입출력이 필요한 모든 파일에는 항상 최상단에 선언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메인에서는요, int main이라는 이름의 함수가 필요한데요. 이 프로젝트에 main이라는 함수는 단 한 개가 있어야 합니다. 대신에 main만 특별히 한 개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프로젝트 안에는 같은 이름의 함수는 단 한 개씩만 존재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main 함수는 프로젝트가 실행될 때 실질적인 실행을 하는 부분으로 이 안에다가 어떤 함수를 실행할지 내지는 코드를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표준 입출력 라이브러리를 추가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출력과 입력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건데요. 그 문장이 바로 프린트문이라는 문장이 됩니다. 프린트문은 보통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printf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따옴표, 소괄호 안에 따옴표의 형태, 그리고 C언어는 항상 문장이 끝났을 때 세미콜론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안에 뭐 예를 들어 뭐라고 써도 상관이 없어요. 안녕하세요를 써도 되고요. 이렇게 특수 문자를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영어를 써도 되고 이런 어떤 것이든지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들은 그대로 똑같이 출력이 되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실행을 어떻게 하냐? 자, 저희는 여기 위에 있는 비어있는 요 재생 표시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을 보통 많이 쓰고요. 컨트롤 F5라는 단축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없이 실행이 됐다면 지금 입력한 것처럼 여기 안녕하세요 하고 특수 문자, 영어 알파벳 다 이렇게 떠야 정상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요. 자, 처음에는 일단은 int라는 애로 시작을 했습니다. 얘는 요 뒤에 있는 return이라는 애와 짝이 되는 부분인데요. int라는 것은 정수라는 자료형을 의미를 하는 이름입니다. integer라고도 읽고 int라고도 읽는데요. 정수의 값을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명령어들에 모아둔 이런 코드들을 함수라는 단어로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함수에는 항상 여기 반환값과 그리고 함수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반환값에 맞춰서 리턴 되는 부분에 정수였으니까 저희 정수는 소수점이 없는 자연수와 비슷한 숫자이지만 양의 정수, 음의 정수, 그리고 0 이렇게를 저희가 정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정수이고 프로그램이 정상 종료되었을 때는 보통 0이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면 0이라고 반환을 해줘라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를 아무것도 없다 라는 의미의 void라는 게 있습니다. void를 썼을 때는 리턴 값 없이 이렇게 사용도 가능합니다. 두
두 가지가 다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안정성이나 조금 보편적인 것으로는 인티저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트를 사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석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제가 여기 위쪽에 지금 두 번째 줄에 슬래시를 2개 하고 표준 입출력 라이브러리 추가라고 작성을 해 두었는데, 이 표준 입출력 라이브러리라는 글씨 전체가 초록색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초록색은 이제 주석 처리가 되었다라는 의미이고요. 그 주석이라는 것은 프로그래밍에 이제 실행이 될 때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 그런 단어나 문장들을 말을 합니다.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러니까 일종의 설명문이 되겠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떤 거다, 따옴표 안에 말을 출력해준다. 이런 식으로 주석 처리를 하면 이 앞에까지는 코드예요. 세미콜론이 있는 데까지는 코드로 인식을 하는데 슬래시 뒤에 초록색 글씨 처리된 부분은 그냥 넘어갑니다. 얘는 아무 의미가 없이 사람한테 편의를 주기 위해서 작성이 된 거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한 예제를 해봤으니 이제 조금씩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봐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코드를 저희는 메인에다가 계속 조금 작성을 해볼 텐데요. 이렇게 여러 줄 주석 처리를 하면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줄 주석 처리를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저처럼 슬래시 별로 시작을 하고요. 끝나는 위치에서 별 슬래시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제 요 앞에 있는 슬래시 별만 계속 당겨서 올려주면 요 아래쪽으로 주석 처리가 되면서 그때그때 새로 작성한 코드만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함수는 설명을 드렸고 이제 프린트문으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도 확인을 해봤으니 이제는 조금 더 개념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nt라는 정수를 표현하는 자료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number라고 하고 얘는 소수점이 없는 숫자, 인티저, 소수점이 없는 정수, 그리고 플롯이라는 얘는 소수점이 있는 5.67 이렇게 할까요? 실수, 소수점이 있다. 그리고 글자, 저희는 문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문자도 쓸 수가 있습니다. 문자는 작은 따옴표와 함께 써줍니다. 문자. 그리고 문자는 단 한 개만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A는 문자이고요. F는 문자가 아니라 문자열이라는 다른 개념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정해준 것들을 저희는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을 이제 뭐라고 부를지가 있어야지 설명이 조금 편할 텐데요. 자, 이런 식으로 한 걸 저희는 지금 변수를 생성을 하고 선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변수 생성 혹은 변수 선언. 선언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고요. 그리고 초기화를 했습니다. 초기화는 처음에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그 변수의 값을 몇이라고 정해줘 라고 언제 시작하든 그 값으로 시작이 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딱 실행을 시키면 넘버라는 애는 항상 1234가 되고요. 도트라는 애는 5.67이 될 거고요. 알파벳을 일면 ALP라는 애는 항상 A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변수는 이제 일종의 그릇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원하는 걸 그 그릇에 담았는데 담을 때 담을 수 있는 재질의 값을 자료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nt, 플롯, 차 혹은 캐릭터라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자료형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프린트 문을 찍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요. 자, 일단 첫 번째 넘버라는 애 몇이 나왔는지 알려줘 라고 하고 %d, 넘버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d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이게 출력 서식 문자, 뭐 서식 변환 문자 이런 걸로 부르는데요. %d는 인티저형을 받아올 수 있는 애입니다. 그래서 요 콤마 뒤에 요 %d 하나가 있다. 그러면 요 콤마 뒤에 있는 변수 하나가 요 %d의 자리로 쏙 들어갈 수 있게 되는 형태입니다. 만약에 %d가 3개 있다. 그러면 콤마 넘버, 콤마 넘버, 콤마 이렇게 하고 넘버를 총 3번을 작성을 해줘야 되고요. 그렇게 개수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쓰레기 값이 나오거나 오류가 날 수 있으니까 항상 개수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d라는 거는 인티저형일 때만 불러올 수 있는 서식 문자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플롯을 저희가 사용했었죠. 다트라는 애는 %f, 플롯이니까 f를 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자, %f는 플롯형의 변수 출력을 해주는 서식 변환 문자이다. 그리고 printf 해가지고 alp는 %c 얘도 캐릭터 형식, 차 형식의 문자이니 그대로 c를 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단축키 컨트롤 F5였습니다. 자, 어딘가에 오류가 났네요. 자, 보면은 어쩐지 여기 글씨 색이 조금 다르다 했더니 글씨가 이렇게 조금 오타가 났었네요. 이런 식으로 아래 보면은 오류 목록이 표시가 됩니다. 이게 마우스 이게 조금 불편하게 돼 있네요, 설정이. 자, printf라는 부분에 너가 지금 오타가 났어 라고 알려주는데요. 보통 오류가 났을 때 이 아래에서 어떤 오류가 났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처럼 이제 오타가 난 경우에는 그 이름과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고요. 이런 단순 오타가 아니라 뭔가 문법적인 오류일 경우에는 몇 번째 줄인지까지도 여기에서 알려줍니다. 저는 단순 오타이기 때문에 줄은 안 알려주고 그냥 프린트가 아니라 pin rtf 이렇게 됐어 라고 그냥 알려만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 글씨색이 왜 안 바뀌지 이러고 있었는데 여기에 오타가 있었네요. 이렇게 에디터 프로그램의 장점, 진짜 강력한 장점은 이렇게 글씨를 찾을 수 있기 쉽게 폰트의 색깔을 바꿔준다는 점이 가장 간단하죠. 내가 뭔가 동일한 문법을 했는데 색깔이 안 바뀐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실행을 해보면은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데 뭔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저희는 이게 한 줄에 이게 출력 확인 나오고 넘버 나오고 도트 나오고 알파벳 나오고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하나로 쭉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출력문에 줄을 내리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건데요. 줄을 내리는 것은 간단합니다. 원 표시 있죠? 원 n을 쓰면은요. 줄을 내려줍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시스템 설정에 따라서 어떤 분은 저는 원 표시가 안 뜨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보통 이제 같은 프로그램을 쓴다면 오류가 없겠지만 역슬래시라고 이렇게 요 슬래시의 반대로 된 거 있죠. 역슬래시랑 원 표시랑 폰트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역슬래시 n 쓰셔도 되시고요. 원 n으로 표시를 하셔도 됩니다. 그럼 저희가 요 따옴표에서 이제 줄을 내리고 싶은 모든 부분에는 다 역슬래시 n을 표현을 해 주어야 줄을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요. 저희가 이제 의도하는 대로 한 줄에 하나씩 뜬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실수를 저희는 5.67이라고 했는데 5.6704개 이렇게 붙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변수를 사용할 때 이제 나오는 기본적인 형식인 거예요. 우리가 플롯이라는 거를 썼을 때 기본적으로 소수 6번째 자리까지 출력을 해주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조금 바꾸고 싶으면은요. 네,
해볼 수가 있는 게 글자 그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좀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출력 결과를 수정을 해주겠다 하고 요 13번째 줄을 복사를 3개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랑 F 사이에 .1 F, 두 번째는 .2 F, 세 번째는 .3 F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그리고 왼쪽에 보면 어떤 줄은 옆에 초록색 줄이 생겼고 어디는 노란색 줄이 생겼습니다. 이 노란색 줄은 수정이 된 부분이야. 근데 그 수정된 부분이 아직 저장되지 않았어 라는 의미이고요. 초록색 줄은 여기까지는 저장되어 있는 내용이랑 동일해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파일명의 별 모양 표시로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보통 이제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디버깅 실행을 해보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행을 하면 여기가 초록색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출력을 수정해준 결과를 봤더니 위에는 저희가 봤던 거죠. 그리고 밑에 출력 수정된 부분에서 .1F라고 했더니 5.7까지 소수점 한 자리만 표시가 되고요. .2F 했더니 소수점 두 번째 자리, .3F 했더니 소수점 세 번째 자리까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수점 자리 제한을 걸고 싶으면 혹은 자릿수를 맞춰서 정렬을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까 여기 슬래시 별 해서 주석 시작했는데요. 여기를 블럭 설정해서 위로 좀 이렇게 쭉쭉쭉 끌어와서 지금 했던 코드는 주석 처리를 하고요. 이제 또 세 번째 예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예제가 될 것 같은데요. 스캔F라는 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a라는 인티저형 변수를 선언만 해줄게요. 변수는 꼭 선언과 초기화를 동시에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선언만 해도 되고 초기화까지 동시에 해도 됩니다. 대신에 보통은 초기값이 있어야지 실행이 정상적인 경우들이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0이라던가 이런 값을 처음에 주는 것을 습관을 들이는 것이 꼭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를 해볼 거냐면 printf는 출력을 하는 거고요. scanf라는 입력을 받는 함수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입력은 정말 입력만 받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scanf라고 하고 %d 하고 %a 라고 하고 보면은 printf랑 사용 방법은 거의 동일한데요. %d 이런 식으로 내가 입력을 어떤 형식을 받을 건지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받은 그 인티저형의 값을 어디에 저장할 거냐? 저는 지금 a에다가 그 값을 저장해 주겠다라고 했고요. 앰퍼샌드는 주소를 나타냅니다. 강원도 춘천시 어디에 가면은 저 사람이 있다 이런 것처럼 A라는 데에 애가 살고 있는 그 집에다가 이 값을 넣어줘 라는 명령어입니다. 네, 그래서 %d는 A라는 인티저형의 자료를 받아서 A에다가 값을 넣어주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넣어진 값을 확인을 하려면 프린트문을 사용을 해서 A는 하고 %d 그리고 여기 자리에 A가 들어간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또 한 가지를 빠뜨렸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안전하지가 않다. 이 스캔F라는 게. 그래서 CRT Secure No Warnings를 사용해라.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조금 이전에 사용하던 함수인데요. 여기까지도 많이 사용되긴 합니다. scanf_s 이런 함수를 쓰는데 저는 편의상 scanf를 아직 좀 사용하고 있어서 이 scanf를 쓸 때 경고를 무시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써 있는 것처럼 사용해 줄 건데 얘는 항상 경고를 무시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줄에 제일 상단에 써주셔야 됩니다. 샵 define 해주시고 띄어쓰기 한 다음에 _crt securely no warnings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제 어디가 또 오타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보라색으로 글씨가 바뀌어야 정상이고요. 얘는 이제 프로젝트 설정에서도 할 수 있는데 프로젝트 속성에서 선택을 하려면 그 속성의 C++ 전처리기 정의 부분에 가셔서 요거를 동일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한번 확인을 빠르게 해보면은요. 아무것도 없이 커서가 깜빡거립니다. 여기다 숫자를 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A는 5라고 하는데 이런 방법 불친절하다고 사용자가 느낄 수 있습니다. 뭘 하라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프린트 F에서 숫자를 입력하세요. 이런 멘트를 같이 쓴 다음에 스캔F를 보통 많이 합니다. 뭐를 입력해야 하는지 이렇게 하면 지금 숫자를 입력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나가지는 못했는데요. 원래 실습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퀴즈를 한번 풀면서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이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퀴즈가 나올지 집중을 하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실습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실습 환경을 구성을 해놨고요. 앞으로 이제 계속 이 프로젝트 안에서 실습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이제 정수와 실수의 개념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각 데이터별로 정수, 실수, 문자형의 자료형을 표현하는 방법을 익혀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printf와 scanf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표준 입출력을 받아보고 직접 값을 입력해보고 그 입력한 값을 출력한 결과로 확인하는 것도 진행을 해봤었고요. 마지막으로 팝 퀴즈가 이제 끝부분에 간단한 퀴즈가 나간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오늘 1차 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차시에서는 변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어서 설명을 해볼 거고요. 다음 차시부터는 퀴즈에서 조금 더 직접 해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도 수고하셨습니다.